법원이 내주는 숙제라 그랬잖아요. 숙제를 빨리 열심히 하면 계시가 금방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지 명령의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을 잘했구나 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금지명령이 나왔을 때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지명령은 그냥 추심 절차, 강제집행 절차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요즘 많아요. 그리고 각 법원마다 금지명령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금지명령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효과는 뭔지,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금지명령이 뭐냐? 말 그대로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회생개시 신청서 있잖아요. 변제기한이 포함된 회생개시 신청서를 넣고 사건 번호가 나올 거잖아요.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접수하는 즉시 사건 번호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 번호를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서에 적은 다음에 신청을 별도로 또 해. 금지, 중지명령 신청서 요게 법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 너무 늦으면 한 달까지는 안 가요. 네, 보름 정도 안으로 이거에 대한 호부가 결정이 돼요. 금지 명령 신청을 결정해준다. 이런 모든 일들은 대리인이 해주죠. 그러면은 금지 명령의 효과가 뭐냐? 읽어드릴게요.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1 개인회생 2200 땡땡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뭔가를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하느냐? 개시 결정 자체가 금지 명령의 효과가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회생에 대한 절차 자체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채무자의 자력 갱생을 도모하는 건데 괴롭히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시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니 그 전에 금지 명령 결정을 먼저 해줘서 그때까지 좀 채무자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걸 금지하는지 나와요.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월급, 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두 번째, 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 다만 소송 행위를 제외한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집주인이 채무자가 월세를 사러, 전세를 사러 근데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죠? 나가라고 소송을 해. 인도소송을 한단 말이야. 이거 회생채권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사람이 회생을 하든 말든 소유권에 기해서 임대차 관계가 끝났으니까 그런 소송행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을 안 넣거든요. 채권자도 어차피 돈도 못 받을 건데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자기는 회생 절차 상에서 변제계획표에 따른 변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공익채권이에요. 이거는 그 회생채권으로 들어가지 않는 무슨 세금이에요. 이러면서 막 뭘 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기다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지명령 결정이 나면은 한시름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뭐냐면 금지명령 기각 왜 나요? 이건데요. 금지명령이 기각나는 사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3호예요. 최근 채무 많을 때 1년 정도. 두 번째가 재신청일 때. 세 번째가 누가 봐도 이거는 회생을 남용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세 개 금지명령 안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한 5천만 원 대출 받았어.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도박하고 유흥에 막 펑펑 썼단 말이야. 근데 갚을 돈이 없는 거야. 회생을 신청했어요. 최근에 빌렸지. 그 다음에 남용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재신청일 때. 재신청은 뭐냐? 한번 신청해놓고 똑바로 살라고 갱생하라고 빚 만들지 말라고 면책된 다음에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면 변제계획안을 이렇게 갚겠다라고 채권 채무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또 신청하는 거. 폐지시키고 또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 너는 내가 금지명령을 신청해주지 않겠다. 요 세 가지 금지 낸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될까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두 개가 있어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돌려막기 대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은 옛날부터 갖고 온 거야. 새로 발생한 대출이 아니다. 이건 내 돌려막은 거다. 미안하다 하면 최근 대출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 3억 빌렸는데 내가 이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어떤 도박에 투자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내가 도박인지 알고
알고 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당한 거다, 이런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면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재신청하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게시를 빨리 내면 돼요. 만약에 금지명령 결정이 기각이 됐어, 내가 봐도 기각될 것 같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게시를 빨리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법원의 절차에 충분히 빠르게 대답을 해주고, 법원이 내준 숙제라 그랬잖아요. 숙제를 빨리 열심히 하면 게시가 금방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지명령의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솔직히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다만 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금지가 아니라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기각이 안 납니다. 왜? 아니, 회생을 진행 중이면은 재산을 동결을 시켜놔야지 채권자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먼저 가져가 버리면 남아있는 채권자들이 좀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채권자 공평을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에 중지는 대부분의 법원들이 다 시켜줘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금지명령이 뭐예요?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게시신청서, 그러니까 회생계획안이 포함된 게시신청서 제출한 다음에 사건 번호가 바로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 사건 번호를 넣어서 신청서를 넣으면 돼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방금 말씀한 그런 추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소송을 막을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추심 안 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각은 왜 당하나요? 최근 채무가 많거나 재신청이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안 해줘야 될 것들, 이거는 회생을 좀 악용한다 라는 것들은 기각을 해줘요. 그럼 기각되면 어떻게? 추심을 하는 거겠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번호가 나오면 대부분 추심을 안 해요. 사건 번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상으로 꼭 열심히 변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빚이라는 건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못 갚는 사람은 회생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워크아웃을 통해서 일부만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안 하는 것보단 무조건 하는 게 이익이에요. 채권자한테 양보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빚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제가 뭐 영상 많이 찍어놨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나한테 어떤 제도가 제일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고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